안녕하세요. 예, 중공 꼬라지가 소총 몇 발 쏘고 융단 폭격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공을 떠나라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지시를 했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트럼프 이 말의 실현 수단이 무엇인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날 미중 패권 전쟁이 엄청 격화됐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베스트 프렌드라는 그 시진핑을 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패권 전쟁 그 격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은데요,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사실 정리하고요, 향후 트럼프의 추가 대응 방안 또 뭐 그 영향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화웨이 추가 제재에 대해서 중공이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밝히기는 했는데, 트럼프는 그 중공과 그 좋은 대화하고 있다. 9월 초에 그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 있을 거다, 워싱턴에서. 그 다음에 중공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복한다면 최후의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 초 워싱턴 회담 이후에 중공의 보복 가능성 또는 그 수단 뭐 이런 걸 지금 열어두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공이 전격적으로 보복 관세 날려버렸습니다.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 750억 불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를 추가로 5% 내지 10%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걸 미국이 하는 것처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 없었는데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에 대해서 한 25%, 또 차 부품에 대해서 뭐 5% 이 정도 관세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웨이 추가 제재에 대응해서 중공판 블랙리스트 발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보복을 날린 거죠. 기존 2,500억 불의 25% 관세를 10월 1일부터 30%로 올리고요, 3천억 불에 대한 9월 1일, 12월 15일 부과 예정인 10% 관세를 15%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트윗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트윗 내용이 말이죠. 미국은 멍청하게도 스튜피들이 중공에게 오랫동안 trillions of dollars, 수조 달러를 잃었다는 겁니다. 중공은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해마다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니까 해마다 수천억 불 미국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완료입니다. have stolen, 즉 지금도 계속해서 훔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적질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나는 이거 분명히 막을 거다, 그러면서 We don't need China, 중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만약 중공이 없어지면 미국에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과거 정부는 중공의 저런 행동을 내버려 두었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불공정한 관계 균형을 잡음으로써 반드시 공정무역 이루어야 한다, 이겁니다. 사실 금요일 날 빅 이벤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설 직후에 말이죠, CNBC 보도를 보면 파월이 경기 확장 지속하도록 뒷받침할 거다, 이런 연설 내용 때문에 다우가 플러스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해놓은 기사 한번 보십시오. 파월의 연설 전체 내용은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연설 이전에 이미 중공이 보복관세를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관세 대상 금액이 750억 불이면 큰 액수도 아닙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미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이 별개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가 즉각적인 보복관세 5% 인상을 발표한 거죠.
중공을 적으로 호칭을 하고요. 중공은 필요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미국 기업은 중공과의 사업관계 대안을 검토하라는 오더를 받았다. 이렇게 일련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결국 그 주가 급락은 이것 때문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 주가 급락에 대한 트럼프 농담 트윗까지 날렸습니다. 다우 급락 원인은 민주당의 세스 몰튼 의원인지 뭔지 누군가가 2020 대선 레이스를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주가 급락한 게 이건 농담이죠.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공은 소총 몇 발 쏘고 융단 폭격당한 꼬라지가 됐는데 단순하게 추산을 해보면요. 중공이 750억 불에 대해서 전부 10% 추가 관세를 물린다 해도 관세 75억 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5,500억 불에 대해서 5% 올려버렸으니까 275억 불입니다. 중공이 3배 이상 손해잖아요. 더욱이 트럼프가 미국 기업을 보고 중공 떠나라고 지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공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 정말 엄청난 발언입니다.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대통령이 사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일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겠는지 이게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그 법적 근거 또는 법적 수단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즉흥적 또는 감정적으로 미국 기업에게 중공을 떠나라고 지시했다고 트윗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계산된 언행이라고 봅니다. 즉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지시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말의 실현 수단일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공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물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 이 기간에 미국 기업이 중공에 투자한 금액 대략 2,560억 불이라고 합니다. 중공기업이 이 기간에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1,40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략 1,160억 불 정도 더 많네요. 예.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 같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부 날려도 순수하게 한 1,400억 불 정도 각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실현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유한 환율 분명히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용할 합법적인 수단이 뭔지 이게 의회로 넘어가면 될 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미국은 지금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발목 잡고 늘어지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논쟁되지 않고 순수하게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보도들을 종합하면은 한 4가지가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를 계속 올려버리는 거죠. 미국이 관세 계속 올려버리면 결국은 중공에게서 만들어서는 미국에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공은 완전히 퇴출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데 결국 동맹들도 미국이냐 중공이냐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이 관세 전쟁 지금까지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공이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하면 미국은 또 보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법적 근거 트럼프도 지금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IEEPA입니다.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예.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 긴급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입니다. IEEPA. 이미 여기에 따라서 많은 조치가 있었죠. 화웨이 제재한 것도 여기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IEEPA에서 대통령의 긴급 경제 명령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는 판단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 판단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처럼 중공과 전체적인 거래 금지 불가능하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적재산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보조금 동원해서 불공정 거래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를 이유로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중공과의 거래 금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트럼프 트윗의 내용은 현재 완료형을 써서 지금도 중공의 기술 도적질은 계속되고 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중공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저러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세 번째, 중공과 거래하는 기업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를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연방정부 관할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예. 미국 그 연방정부 그 관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로 또 재미있는 게 이게 1917년도에 제정된 법이라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Trading with Enemy Act, 그러니까 적국과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는 어떤 그런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의회의 큰 어떤 그 사전 심의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트럼프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일단 위안 환율은 7.0965로 일단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5년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도표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N 달러 환율은 내렸고요. 즉 N 강세라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N은 안전자산입니다. 원 달러는 1213원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내일 월요일 위안 환율 시장 반응 분명히 심상치 않겠죠. 일단은 급등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연동돼서 원 환율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중공은 관세로는 더 이상 보복 수단이 없습니다. 관세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위안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환율 조작국 선언을 받은 중공이 위안 약세를 방치한다면 그러면 상계 관세 더 두드리고 맞게 되고요. 결국 경제 폐망의 정석 코스, 환율 급등 코스로 직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위안 환율 상승을 방치를 해도 망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위안을 오르지 못하도록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기능에 따라 위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방치하지 않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공급을 하든가 달러를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는 달러 외채를 발행해서 즉 달러를 빌려와서 그거를 위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외환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어느 방법을 어느 수단을 사용하든 네트, 순, NET, 네트 외환 보유고는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외환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외환 보유고, 네트 외환 보유고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환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즉 망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40분이 밤 10시 40분이어서 제가 지금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요. 너무 늦은 시각이라서 우선적으로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중공, 미국 향후 대응 수단들 또 그 영향들 계속해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25일 일요일이죠. 그 중공이 다시 반박하는 성명을 내서 중공 입장은 미국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중공이. 미국 입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쁠 겁니다. 중공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끝까지 싸우다가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